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5일입니다. 오후 6시 10분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다음에 두 사람이 환담을 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맨정신으로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느낍니다. 하물며 문재인, 윤석열 두 사람이 직간접으로 관계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 자살 사건을 연상하면은 아마 이재수 전 사령관이 저승에 있다면은 오늘은 아마 편하게 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문재인 두 사람의 대화를 전해 들은 이 이재수 전 사령관의 유가족, 그리고 이재수 전 사령관의 군 생활할 때의 선후배 어떤 생각을 할지 맨정신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맨정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27일 정군지휘관 회의에서 뭐라고 했느냐?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세월이 1년 흘러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이야말로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겁니다. 세월호 유족 사찰이라고 했어요. 세월호 유족에 대한 정당한 정보 수집이었어요. 그리고 더구나 당시에는 수사가 착수도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찰이라고, 불법이라고, 일탈 행위라고, 있을 수 없다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재판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하들이 수사를 할 때, 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수사를 했어요. 공안부가 수사를 할 때 이미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다 정해놓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찰의 생리상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했겠습니까? 그리하여 소강원 전 610 부대장, 김병철 전 310 부대장, 손모 세월호 태스크포스 현장 지원 팀장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재수 당시 기무사령관에 대한 영장 청구를 실질 심사한 당시의 이은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구속할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미 증거가 다 확보됐다. 그게 작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 나흘 뒤에 이재수 전 사령관이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투신 자살. 왜 투신 자살을 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유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때 이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부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지시를 통해 명백한 불법 행위를 실행하도록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의에 반한다. 현장에서 밝히긴 어렵지만 명백한 증거인멸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정황까지 상세하게 밝혀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아니,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가지고 정의에 반합니까? 영장 기각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죄 받았습니까?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이 사람이 도망갈 이유도 없고 이미 수사를 통해서 증거는 다 확보됐다. 그런데도 이렇게 검찰이 반발했는데, 그럼 검찰은 일단 잡아놓고 수사를 하는 곳입니까? 일단 잡아놓고.
다음에 문제는 이재수 전 사령관이 자살한 뒤에 문제가 제기됐던 것인데, 실질 검사를 받으러 올 때, 이 사람은 구속영장이 떨어지기 전입니다. 실질 검사를 받으러 올 때 수갑을 채웠어요. 수갑을 채워서 사진도 찍히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구속도 안 됐는데 왜 수갑 채웁니까? 그것은 이재수 전 사령관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든지 아니면 기무사령부, 대한민국 국군을 모독하겠다는 의도가 없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죠. 아니면은 상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한다는 수사인지 인권 탄압인지 잘 보이기 위해서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군인은 명예입니다. 왜 군인 동상이 세계 어딜 가나 제일 많습니까? 군인은 결정적인 시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할 사람이니까 평소에 명예를 더 높여주는 것입니다. 군인에 대한 명예가 수갑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 보지 않는 자세를 당부를 했습니다. 윤 총장은 헌법 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하겠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계속 끝까지 지켜달라.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약 하나 권력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달라. 정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했습니까? 윤석열 씨가 죽은 권력을 수사한 것 아닙니까? 공정하게 했다고요? 공정하게 했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치 파괴자입니다. 법치 파괴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은 우리 편에게 따뜻하게, 상대방에게는 가혹하게 법을 적용한다. 민노총 등 지지 세력에 대해서는 법을 물렁하게, 그러나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법을 가혹하게, 아니면은 법을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잡아넣는 구속 원칙, 구속 수사 원칙. 이게 문제인식 공정성입니다. 작년 12월 7일 투신 자살을 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유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윤석열, 오늘 두 사람이 웃으면서 환담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어떤 생각, 미안한 생각, 죄책감, 동정심 같은 게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인간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없었다면은 글쎄요, 두 사람이 다 앞으로 평균 수명으로 봐서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더 한국에서 살아야 될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3년도 되지 않습니다. 3년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묘소를 참배하기를 제가 권합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묘소입니다.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음.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하다니 정말 안타깝다. 사찰로 누가 단죄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더구나 수사도 하기 전에, 재판도 하기 전에 무슨 근거로 사찰이라고 했죠?
정보 수집이 사찰입니까? 당시에 군부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세월호 수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기무사가 따라가야 됩니다. 당연히 정보 수집을 해야 되죠. 정보 수집한 방향은 거의 전부 다가 어떻게 하면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이냐. 세월호 유족을 괴롭히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사찰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 제대로 된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금 모처럼 여러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 자신 때문에 여러 사람이 구속되고 조사를 받았다는 뜻이죠. 부하들을 포함해서. 영장심사를 담당해준 판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당연히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영장 기각했다고 이 판사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다고 판사를 욕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 나라를 전부 다 감옥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전 국민을 구속한 상태에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겁니까? 검찰 측에게도 미안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거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다른 사람 좀 괴롭히지 마라 그런 뜻이네요. 군 검찰 및 재판부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가족, 친지 그리고 나를 그동안 성원해준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군을 사랑했던 선후배 동료들께도 누를 끼쳐 죄송하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더욱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기 바랍니다. 60평생 잘 살다 갑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 이재수 배상. 마지막 이 말입니다. 60평생 잘 살다가 갑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 윤석열, 문재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우선 법적으로 따지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찰이라는 단정, 그리고 세월호 사찰 의혹이라고 붙여야 되는데, 그리고 이른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하고 지침까지 내린 것은 명백하게 법률 위반입니다. 이건 탄핵감입니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한변 회장 김태훈 당시에 작년 8월 6일에 발표한 법적 분석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군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 및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수사가 개시되면 범죄 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수사는 군검사의 고유한 업무이고 특히 관련 증거의 수집과 분석은 수사의 승패를 좌우하는 군검사의 본질적인 업무다. 문서가 오가면서 증거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대통령이라도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개입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군 통수권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므로 이미 수사가 개시되어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등 수사의 중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초법적인 수사 개입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7월 27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불법적 일탈 행위로 규정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불법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진행 중인 수사 결과에서 밝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미리 불법적 일탈 행위로 규정해버린 것이다. 이는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공정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공정한 재판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지적할 필요 없이 헌법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수사를 했던 공안부 검사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 이 부분에 이 헌법 7조에 의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특수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등으로 해서 언젠가는 심판 대상이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수란 말이 생각납니다. 복수. 한국 사람들은 복수를 할 줄 모르는 국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의로운 복수라는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